안녕하십니까. 제자반 나원숙입니다. 100일 프로젝트 2 60일차 교수님의 동영상 토탈 머스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가 좋아지는 원리를 이렇게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호흡이라는 큰 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호흡을 하고 우리가 횡격막이 움직여지면 횡격막이 기준으로 위에 뭐 양쪽에 폐가 얹어져 있고 심장이 붙어 있고 뭐 간이 붙어 있고 아래쪽에 위장이 매달려 있고 이렇듯이 장부들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에는 650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 650개의 근육을 한 번에 움직여주는 것이 이 복식 호흡인데요. 곧 횡격막 호흡인데요. 우리가 근육하면 650개의 근육이 움직여진다는 것은 곧 혈액순환을 의미합니다. 이 혈액순환 하면 또 우리가 심장을 떠올리게 되죠. 심장은 120mm Hz라는 힘으로 전신으로 동맥을 타고 피가 전신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소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하지요. 피를 전신으로 이렇게 소통을 시키면 다시 정맥을 타고 피가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정맥을 도와주는 것이 정맥 속 판막을 도와주는 것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이 정맥 속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피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이꼬르 정맥순환, 정맥순환 이꼬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횡격막의 움직임으로 호흡이 일어나고 복식호흡이 일어나고 근육의 움직임이 일어나서 혈액순환을 이렇게 원활하게 시켜주는데요. 횡격막의 움직임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횡격막이 움직여지면 11개의 경락이 이렇게 횡격막을 통해서 뭐 소통되어진다, 움직여진다, 통과한다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데요. 11개의 경락이 통과합니다. 횡격막을 통과하고 우리가 12개의 경락이 있는데 한 개의 경락은 뒤쪽에 방광경락이 있습니다. 이 방광경락은 1선과 2선이 위중에서 만나서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그 횡격막 호흡으로 인해서 경락의 움직임이 이렇게 11개의 경락이 움직여지는데요. 이런 경락적 시스템은 곧 내장기의 기능과 움직임에 관여를 하고 이것은 또 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횡격막의 움직임은 곧 혈액순환의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또 곧 경락의 움직임을 유도하기 때문에 장부들의 움직임, 기능이 또 살아나는 내가 살아가는 그 과정의 한 포인트점이 된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횡격막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횡격막을 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3초를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횡격막 기준으로 위쪽에 폐와 심장을 상초라고 해서 호흡과 순환을 담당하고요. 이 위를 중심으로 해서 소화기계 중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배설생식계 대장 이렇게 를 또 배설생식 하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상초, 중초, 하초가 이 횡격막을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연결점은 곧 신경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으로 3초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곧 경락적 시스템이 또 되겠네요. 이것은 자율신경의 또 자율신경 시스템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3초의 이 과정이 자율신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뭐라고 말 표현이 좀 서투릅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은 교감과 부교감에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되어지는 조화로움 이것이 또 내 몸을 살아가는 반응에서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는 중심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횡격막은 살아가는 반응과 살려내는 반응의 중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아까 상초에 해당하는 호흡과 심장이 있죠. 그 위쪽으로는 또 뇌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통제의 뇌, 척수, 전달의 뇌, 복부, 수용의 뇌, 이렇게 치유의 뇌라고 할 수가 있죠. 세 개의 뇌가 존재를 합니다. 이번에 이것들은 다 근막적인 연결로, 다 근막적인 요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막은 또 곧 경락이라고 또 볼 수도 우리가 있겠죠. 이번에는 경추 5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추 5번은 상지 모든 근막들이 한 달이 다 걸치고 있는 곳이죠. 상지의 모든 근막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경추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지의 포인트가 경추 5번이지요. 이 경추뼈는 7개로 되어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상경추라고 하지요. 그리고 4번은 목뼈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게 4번이고요. 5번과 6번은 우리 문제가 목 디스크나 이런 목의 문제가 잘 유발하는 곳이 또 5번, 6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위쪽으로는 완신경총이라 그러고 아니 경신경총이라고 그러고 4번 아래쪽에는 완신경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추 5번은 목의 치료, 목과 어깨와 팔로 내려가는 모든 문제, 신경적인 레벨에는 경추 5번을 통해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론, 목의 치료와 더불어 상지의 치료적 포인트는 경추 5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얼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굴엔 대표적인 근육이 바로 교근이 되겠습니다. 얼굴은 안면신경이 다 지배를 하는데 여기 특별히 이 교근만은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 함께 지배를 합니다.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변화를 유도하려면 교근을 통해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교근은 이 3차 신경은 깊이 있기 때문에 교근을 관리할 때는 좀 압이 세게 강한 압으로 해줘야, 관리를 해줘야 그 효과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차 신경 줄기가 3개가 있습니다. 눈, 코, 입 쪽으로 3가지가 뻗어 있는데요. 관리는 눈에서 교근 쪽으로, 코에서 교근으로, 입에서 교근으로, 교근 방향을 통해서 관리를 해줍니다. 이 교근은 악관절의 장애에도, 악관절에도 영향이 있는데요. 이 교근은 깨물근이라고 하죠. 이 교근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에 의해서 심장의 피가 뇌로 올라갈 때 그 흐름이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깨의 펌핑과 함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교근을 관리할 때 외측 익돌근, 외측 익들근과 목 뒤쪽의 풍지 라인과 모상건막, 교근, 이것들은 이렇게 뇌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두근을 또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교근을 관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측두근을 먼저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측두근을 풀어주고 나서 교근을 관리해줘야 그 치료적 그 요소가 더 확실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모상건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상건막은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었죠. 우리 근막이 시작점, 근막이 우리 몸이 전체로 근막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그 시작점이 모상건막이다. 질긴 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이 모상건막은 두개골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관상봉합, 뒤쪽으로 이렇게 시상봉합, 뒤에서 이렇게 양쪽 유양돌기 라인으로 오는 람다봉합, 이 봉합들의 움직임에 모상건막이 영향을 주는데요. 이 모상건막을 잘 풀어주면 이 봉합들의 움직임에 두개골의 움직임에 영향을 줍니다. 이 두개골은 이 두개골의 움직임은 곧 뇌척수의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뇌척수에는 하루에 500mm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뇌척수액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우리가
밤에 잠을 자게 되면 뇌신경들이 일시적으로 정지를 해서 혈액이 일시적으로 샥 빠지면 그 빠진 자리에 뇌척수액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루 동안 계속 뇌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찌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청소해 주는 역할을 이 뇌척수액이 합니다. 이 뇌는 이 모상건막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두개골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두개골의 움직임은 또 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개를 먹으면 7개는 장부들이 쓰고 2개는 뇌가 쓰고 하나는 살아가는 일에 움직임에 쓴다라고 항상 이렇게 많이 늘 익숙하게 배워왔는데요. 이렇게 우리 이 뇌는 우리 인체에서 3%? 3%잖아요. 우리 뇌는 이렇게 3%밖에 안 되는데요. 3%밖에 차지 안 하는 이 뇌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5%를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찌꺼기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뇌 척수액이 이렇게 밤새 뇌를 곳곳에 청소를 해줍니다. 타워 단백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베타 아밀라제 이런 것들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 이런 것들이 치매 유발 물질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쫙쫙 청소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상건막이 굉장히 두개골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그것은 곧 입구로 뇌에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모상건막 입구로 뇌에 영향을 준다. 뇌척수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상건막을 풀어주고 봉합의 움직임을 좋게 해주고 호흡을 좋게 해주면 우리 몸이 굉장히 우리 전신의 또 흐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내장기는 1분에 8회 정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두개골의 움직임도 8회. 내장기의 움직임이 꼭 두개골의 움직임 함께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개골이 움직이면 또 내장기도 움직여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냥 같이 이꾸르니까 얘가 움직여지면 얘도 움직여지는 거 아닐까? 또 얘가 움직여지면 얘도 움직여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뇌 척수액의 흐름이 좋아지게 한다는 것은 몸의 전반적인 흐름과 시스템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모상건막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상경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7개는 장부들이 쓰고 2개는 뇌가 쓴다고 했는데요. 이 뇌가 이 장부들의 에너지를 컨트롤하게 되겠습니다. 통제의 뇌고 여기는 수용의 뇌, 치유의 뇌죠. 그래서 이 뇌가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는 뇌 척수액의 흐름이 좋아진다라는 결국은 뇌가 좋아지면 장부를 또 컨트롤해 주니까 장부도 함께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로 이 아래 경추뼈 1, 2번 상경추죠. 이게 이 통제의 뇌 바로 밑에 우리 췌강과 연결해주는 이곳에 상경추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상경추는 전달한 뇌의 첫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경추가 문제가 생기면 이 통제의 뇌에서 치유뇌로 뭔가를 연락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전달의 뇌가 전달을 못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경축에 문제가 생기면 뇌압, 혈압, 림프순환, 640만 주 뇌신경의 흐름, 그리고 알파파, 또 미주신경, 뇌척수의 흐름에 문제가 다 생깁니다. 여기에 이렇게 미주신경이 나오는데요. 미주신경은 바로 상경추 바로 위에 뇌관이 존재하는데요. 뇌관 속에 연수라는 곳에서 이 미주신경이 나옵니다. 이 미주신경은 장부들의 뿌리가 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문제가 생기면 장부들의 문제가 생기니까 곧 뇌가 장을 통제하는 게 맞네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목뼈를 다쳤어. 그래서 하반신이 마비가 돼도 이 미주신경이 이 뇌신경이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이 움직임에는 문제가 생기지만 이 장부들의 움직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심장 한번 다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은 한의학적으로는 군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은 장군이라고 하고 양쪽 폐를 또 재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심장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심방, 우심방, 우심실, 자심방, 좌심실 이렇게 4개로 있어서 혈액을 끊임없이 이렇게 한시도 쉬지 않고 소통을 시켜주는데요. 이 심장이 멈추면 우리가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심장은 불수의근입니다. 수의근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을 하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불수의근이고 우리 횡격막은 우리가 의식 있을 때는 수의근으로도 들어가고 밤에 잘 때는 불수의근의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심장 했고 이번에는 배꼽. 배꼽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았던 곳이죠. 그래서 태어나서 이 탯줄로 잘려나 나가서 없지만 이 속에서는 그 조직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들이. 그래서 이렇게 배꼽의 근막이 꼬이는 곳이라고 하죠. 배꼽을 또 풀어서 우리 인체의 소통의 흐름을 또 좋게도 해줍니다. 이번에는 이제 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장의 모혈인 거골과 배꼽 가운데 위치한 곳이 위에 모혈인 중앙이 있습니다. 이 위경락은 우리 인체의 기본적인 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이 위경락인데요. 위는 본능의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과 소장, 심장은 치유의 장기로 들어갑니다. 이 위경락이 움직여줘야 우리 전체의 장부의 그 원활한 소통이 또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이 위경락이 움직여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경락을 중심적 포인트로 보고 위장의 움직임이 인체를 살리는 기본적 시스템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간과 소장은 치유의 장부입니다. 이렇게 간과 소장은 온도로 인체를 살리는 온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온도 이꼬로 에너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열을 낼 수 있는 건 3가지가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섭생을 통해서 들어온다. 운동을 통해서 열을 낸다. 근육이죠. 근육을 통해서 열을 낸다. 떨림을 통해서 열을 준다.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열을 넣어줄 수 있는 것은 승모근의 백선 라인과 광배근의 흉유근막 이 2포인트를 또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위경락을 먼저 케어를 해줍니다. 우리가 간은 통증 근육과 통증을 주관하는데요. 통증이 있을 때는 간경락을 먼저 케어를 해야 되겠지만 먼저 기본적인 경락 시스템의 기본적인 위경락을 케어해주고 간경락을 케어해줍니다. 또 위경락은 그 표리 관계에 있는 비경락을 받침해주는 위경락을 받침해주는 게 또 비경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경 8포인트 했을 때도 간경락, 위경락, 비경락 이 3개의 경락의 포인트들을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줬습니다. 소장은 독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인체의 소화관의 길이는 12m입니다. 그 중에서 7m가 소장이 차지를 합니다. 이 복부 전체의 절반 12m니까 절반 이상을 이 소장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소장의 움직임이 곧 장부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소장이 이 복부 전체의 공간적인 요소를 꽉 차지하고 있어서 꼼짝을 안 하면 위장과 간이 그 움직일 수 있는 이 공간적 요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을 케어를 해서 소장이 움직여주면 소장이 빠질 때 간이 움직여주고 위가 움직여주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소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부에서 소장이 그 공간적 요소도 그렇고 소장이 차지하는 이 그 에너지적 기능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장을 치유하면 장부의 공간적 요소에 복부의 기능적 요소가 얹어지게 됩니다. 소장을 움직여주면, 소장을 켜해주면 우리 전체 장부들의 모틸리티가 살아나서 우리 몸은 나를 살아가는 반응에서 살려내려는 이런 치유적 에너지로 이렇게 에너지가 바뀝니다. 이번에는 요추 1번 배꼽 및 하지에 요추 1번은 하지 에너지 70%를 70%를 하지 에너지 70% 척수신경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추 1번은 3초의 배수 혈자리이죠. 요추 1번은 그 구루카와 테크닉에서 다리 각도를 벌려서 하지의 신경 흐름을 중요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추 1번은 아까 말씀드린 3초의 배수 혈자리이고요. 이 3초, 상추, 종추, 하추가 서로 조화롭게 그 에너지적 요소들이 소통이 잘 되면 우리 인체는 아주 편안한 상태, 건강한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중둔근은 우다가 게니치 선생님인가요? 중둔근을 풀면 엉덩이 중둔근을 풀면 인체 80%의 통증이 사라진다,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체 근막이 꼬이는 곳 중에 하나죠. 인체 근막이 꼬이는 곳 모상건막, 배꼽, 중둔근입니다. 그리고 중둔근은 상지와 하지를 연결해주는 여기를 풀어주면 상지와 하지의 소통의 흐름을 좋아지게 만드는 곳이고요. 그리고 인체의 하지로의 신경적 흐름의 레벨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곳이 또 이 중둔근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엉덩이 근육에는 천장관절, 천장관절, 반려열, 천조인대, 중둔근 이것들을 쫙 풀어주고 또 이상근 아래쪽에 풀어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엉덩이 쪽, 허리 쪽에 조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아리 근육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종아리를 주물러라 그러면 당뇨병까지 낫는다 이런 책도 있죠. 종아리 근육 하면 혈액순환 하면 혈액순환이라는 단어는 또 인체를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치유의 메카의 단어이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주셨네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면 배꼽 및 하지의 전체 근육량의 80%가 배꼽 및 하지에 있습니다. 그 중심적에 이 종아리 근육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종아리 근육을 우리 인체의 근육이 끄면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는 펌프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종아리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 종아리 근육에는 비복근, 가자미근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존재합니다. 이 아킬레스건은 건입니다. 종골, 발 뒤꿈치 종골과 비복근 가자미근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아킬레스건은 콜라겐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따뜻하게 온열로 관리를 해주면 그 에너지적 요소가 충분히 더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근육을 놓고 혈액순환에 펌프 작업을 하는 것은 비복근, 가자미근, 종아리 근육이고요. 종아리 근육만 떼놓고 보면 거기에서 또 펌프 역할을 해주는 것은 아킬레스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아리 근육으로 혈액순환 좋게 아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종아리를 풀어서 순환을 시키고 우리가 움직이고 소통시키는 이 과정이 치유적 접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상지의 머슬맵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모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승모근은 뇌신경 11번 악실라리 러브 부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이 뇌신경 11번 부신경은 앞에 흉쇄이돌근도 함께 지배를 하는데요. 이 부신경은 우리 다른 인체 모든 근육들은
교감적 에너지가 우세한데요. 요 승모근막은 부교감적 에너지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 장부 에너지가 고스란히 표출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왼쪽으로는 위장과 심장 에너지, 뭔가 스트레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근육의 힘겨움, 뭔가 육체적 노동을 많이 했어 할 때 이 간의 에너지가 이 통증으로 나타나는 곳이 이렇게 승모근이 되겠고요. 감정의 에너지가 많이 표출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 내장 체성 반응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각근 근복을 뚫고 나오는 세 개의 신경이 있습니다. 견갑 상신경, 극상근과 극상근을 지배하죠. 견갑 배신경, 능형근과 견갑 거근, 그리고 장형신경, 정거근, 그 신경의 뿌리는 5번과 7번이고요. 이렇게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상기 쪽에 목과 어깨와 팔 쪽의 문제는 이렇게 사각근을 치료적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깨 한번 보겠습니다. 어깨 문제는 어깨 자체만의 문제를 놓고 볼 때 크게 메이저 근육이 있습니다. 대흉근, 대원근, 광배근, 이 세 개의 근육이 까마귀발 포인트에 붙습니다. 그리고 또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이렇게 네 개의 근육이 로테이트 커프라고 하죠. 회전 근개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 자체만의 문제를 봤을 때는 이렇게 그 메이저 근육과 회전 근개 근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치료적 포인트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가 아프면 요방형근, 앞에 치료는 장요근이 있죠. 서로 기랑의 근육으로 기랑과 균형적인 요소로 치료 포인트를 잡습니다. 복압을 조절해서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 우리 몸에는 계속 기랑과 균형이 계속 서로 맞아지면서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서로 맞아 이렇게 내려가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쪽에는 앞에 대퇴 사두근에는 대퇴 직근 관과 세 개의 관근이 있죠. 중간관근, 내측관근, 외측관근 이렇게 대퇴 사등근과 뒤쪽에 햄스트링, 스물개근이 서로 기랑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또 기랑 요소를 아래쪽에는 또 대퇴근막 장근 연결해서 정경골근이 있고 장경인데 정결근과 쭉 이렇게 내려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요소들이 하지에 영향을 주고 무릎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중심적인 포인트에는 대퇴직근이 차지합니다. 이 대퇴직근은 또 대퇴근막 장근의 영향적 요소와 또 나이가 들면 대퇴근막 장근은 또 짧아지죠. 그래서 대퇴근막 장근, 대퇴직근 또 서해 삼각인데 영향을 주고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동, 영향으로 문제를 발생하고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에 결국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런 요소들이 무릎에는 거의발 포인트가 있죠. 봉근, 박근, 방건양근이 이렇게 무릎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릎의 각도, 큐각의 문제가 일어나면 또 스크류와 무브먼트라고 하는 무릎의 관절에도 또 영향을 줍니다. 네, 이것으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질환별 관리 포인트입니다. 질환 관리 포인트는 이렇게 히라냐 문양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죠. 히라냐 문양이 있는데 그 가장 안에 중심적에는 상경추가 있고요. 승산, 모상건마, 상경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스템으로 옆풀고 앞매듭, 뒷매듭, 동맥, 인맥 샥 풀어줍니다. 어떤 질환이 되든 이거를 먼저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의 문제는 흉쇄요들근, 사각근, 두판상근 그 기본적 근육들, 기본적 시스템을 케어를 해주고
어깨의 문제는 또 메이저 근육과 회전 근개 근육들 관리를 해 주고, 허리에는 또 뭐 요방형근, 장요근,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함께 살펴봐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봐줘야 하는 세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세 개의 문제가 오면 우리가 내 몸을 자꾸 느끼는 상태가 되는 거죠. 몸이 불편한 상태. 그래서 먼저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들어오는 과정과 배설이 되는 과정, 또 몸을 리셋시키는 수면의 과정,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지켜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짧게 그냥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뭔가 아직은 너무너무 어설프고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